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 그름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미국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전의 미국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서 미국은 버림받고 있는데요.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까지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기존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고 있기에 발생한 일인데요. 오늘 현재 미국과 동맹국 간의 갈등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NBC의 3월 6일 보도를 보면요,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줄이려 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줄인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미국과 정보 공유를 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관계자 중 한 명은 서로 감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깨졌다면서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는 서로 감시하지 않는 구조인데, 파이브 아이즈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봐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감시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냥 넘겨봐서는 안 되는 시그널입니다. 70여 년 넘게 이어진 정보 동맹이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피터 나바로가 캐나다를 파이브 아이즈에서 쫓아내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깨고 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캐나다와의 갈등은 폭발 상태죠. 미국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캐나다의 정치 지형도 바꾸게 되었는데요. 본래 진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던 캐나다 자유당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5일에 지스탱 트리도 총리는 총리직 사임까지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이나 관세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 캐나다 자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2025년 1월 말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보수당의 지지율을 역전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캐나다 자유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도 정보가 러시아로 새나갈까봐 두려워하면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맹국들이 겁을 내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러시아 외교부 장관에게 IS 테러 첩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이스라엘에게서 받은 거였거든요. 이렇다 보니 IS에 잠입한 이스라엘 블랙요원의 신상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랙요원이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 이란 미사일 기지의 사진을 트위터에 자랑하듯이 올리면서 위성 기술을 노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밀 사항을 거리낌 없이 공개하다 보니 자신들이 내놓은 정보들이 혹여나 적국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밀착이 더 심해졌는데요. 혹자들은 이것이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게 하려는 의도라고는 하지만요, 오히려 러시아와 친해지고 있는 모습이 기존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는 반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정보 공유를 줄이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러시아와 친해지고 있다는 이유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국이 이전만큼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또 오늘자에는 테슬라의 CEO이자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사고를 쳤더라고요. 폴란드 외무장관이 X를 통하여 스타링크를 끈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거라는 일론 머스크에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를 위해 1년에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스타링크가 자꾸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데를 알아보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폴란드 외무장관에게 조용히 해라 이 소인배야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현재는 스타링크에 대한 대안이 없긴 하지만요, 일국의 외무장관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의 미국과 비교하면 감히 상상도 못할 내용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이런 행동을 우리나라에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감히 이게 말이 되나요? 미국판 전랑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는 더 충격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나토를 탈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비친 건데요. 미국이 유럽 방위비를 내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유럽이 GDP의 5%를 방위비로 내라고 압박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나토에서 나가겠다고 위협을 했죠. 미국의 외교 전략 한 축을 담당하는 나토예요. GDP의 5% 정도면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비가 GDP의 5.32% 정도고 러시아가 GDP의 6.3% 정도인데요. 심지어 미국은 GDP의 3.4%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첫 임기 동안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미국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도 방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러시아와 친해지는 이유가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저도 중국 엄청나게 싫어하고요, 미국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전 영상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이런 외교 행보는 분명 미국에 큰 피해를 줄 겁니다. 러시아와 친해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보니까 기존의 동맹국이나 우방국하고는 신뢰가 다 무너진 상황인데요. 이러면 오히려 더 대중국 포위망이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디 구멍 하나 생겨서 뿅뿅 뚫릴 거예요. 그냥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중국이 했다고 대입하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미국인이 아니신데 미국의 이런 행동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트럼프 지지자분들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학자의 말을 많이 인용하셔서 저도 피터 자이안의 말들을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이 대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무너뜨리는 조치입니다. 왜냐면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1, 2위 교역국입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캐나다와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총 7,739억 달러, 한화로 1,122조 5,419억 원이고요. 멕시코와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총 7,980억 달러, 한화로 1,157조 4,990억 원입니다. 이러한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북미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국경을 몇 번씩 오가며 완성이 되고요. 캘리포니아의 정유소는 캐나다의 원유로 돌아가곤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이 통합된 분업 구조를 깨버리는 조치입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 캐나다와 멕시코도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도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40% 농산물 관세도 예고를 했다는 건데요. 피터 자이안이 말하기에 식량 물가를 폭발시켜서 빈곤층을 거리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정은 식탁에서 고통을 느끼고 식품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는 어디냐?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북미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면 결국에는 중국이 그 공백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우회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지 무작정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매기는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혹여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를 시도한다면 결국 미국은 신뢰만 깨지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관세로 이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만 집중할 수 없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견제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중국을 겨냥한 외교 행보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미국이 현재로선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충분한 신뢰를 주고 그와 동시에 대중국 포위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고 흔들리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는 더 많은 국가를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조차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미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당장 3월 12일부터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 한국산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관세는 철강 파생 상품 167개와 알루미늄 파생 상품 123개를 대상으로 부과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 기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출길이 막히며 수조원 손실을 각오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7일에 의회 연설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며 주장하고 대만과 함께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3월 7일 의회에서 반도체를 대만과 한국에 뺏겼다고 하며 추가 관세를 암시했으니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타격받으면 한국 경제는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철강이나 알루미늄 외에도 다른 상품에 대한 관세도 한국에 부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말이죠. 미국은 동맹국마저 적으로 돌리는 꼴입니다. 이건 중국 견제가 아니라 동맹 파괴죠. 현재 국제 정세는 빠른 속도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언제쯤 이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요즘 따라 이슈 브리핑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규 콘텐츠를 진행하고 싶은데 하루하루가 빅이슈가 터지고 있는지라 정규 콘텐츠를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점 양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맹국과 우방국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